저희가 작년 1월 17일 창당한 이후에 이제 3월 19일 제2차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 오늘은 대전시당의 당원대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당이 지난 1년간 노력해온 것은 역시 정치개혁 그리고 새로운 정당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세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특히 연합정치의 가치를 높이는데 당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연대연합이라는 그 틀을 통해서 야권이 함께 갈 수 있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정책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큰 정치적 발전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야권의 연대연합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연합정치의 가치를 보다 더 확고하게 높이는 것이 우리 당의 또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1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함께 해온 제1기의 집행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참여당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차 당원대회 맞이해서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만 당대표가 되게 되면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 국정에 참여하고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첫째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연대의 힘으로 정권을 다시 교체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국민참여당이 야권 연대의 중심으로서 다시 한번 진보개혁 진영의 정부를 세워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정책 노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정당입니다.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 노선 가운데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다른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 특징적인 정책이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매우 힘을 넣어서 추진하셨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후퇴하고 또 유야무야되고 혼돈에 빠진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충청권을 미래의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신행정수도 공약을 하셨고 그 뒤에 행복도시까지 이어져 왔고 그에 연관해서 여러 국가기관이나 또 생명과학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논의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어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이슈로 돼버린 것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참여당은 앞으로도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입안되었고 또 계획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집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원래의 정신을 살려서 해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 국민참여당의 이 목표와 정신 이런 점들을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기조 위에서 우리 시민들과 대화하고 민심을 듣고 또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데 아무튼 참석해 주신 많은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당대표님하고 새로운 당대표 후보님께서 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잠깐 대전시당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11월 29일 날 시당을 창당을 하고 올해 대전시에서 국민참여당 활동을 한 지는 이제 한 1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셨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야권 연대를 이뤄냈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충분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제2기 대전시당 집행부를 선출하는 2차 당대회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600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대전시에는. 그리고 투표를 45% 정도의 전당원 투표를 거쳐가지고 오늘 새로운 시당위원장 및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당원당기위원장이 선출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시당위원장을 소개를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저희 후보가 현재 3명입니다. 3명이고 한 1시간쯤 후면은 현장 투표를 거쳐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께 우리 당의 모습을 보여준 것들이 이렇듯 저희가 참여하고 원칙과 상식을 지켜내고 그다음에 대화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느리지만 그리고 작지만 현재까지 걸어온 게 국민참여당 대전시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우리 그리고 1,600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00명, 5,000명의 대전시당 당원들 그리고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에 쏙 들어갈 만한 성과를 보여드리는 대전시당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대선 출마 관련된 질문은 가는 데마다 받긴 합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아있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약 1년 10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지금 이제 너무 그런 문제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닥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특이하게 하셔서 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좀 서둘러서 차기 대선과 관련된 보도를 하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차례 행사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보통 받아들여지던데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참여당도 이제 신생당이긴 하지만 공당이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고 창당 후 이제 지방선거 치르고 총선 대선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 정당이니만큼 당 내에서 그동안에 성장한 그런 인재들을 총선에 내보내고 또 부족한 인물은 또 외부에서 모셔오고 이런 작업을 앞으로 해야 하고요. 대통령 선거 역시 그 정당은 후보를 내야죠. 이제 그런 각도에서 제가 이제 당원들 중에는 인지도가 제일 높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볼 때 국민참여당이 대선에 참여한다면 저도 당원으로서 필요하면 출마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야권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 우리가 사실 예행 연습을 해본 셈이기 때문에 6.2 지방선거 때 했던 것을 좀 더 완전한 형태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에서 이 시점쯤이면 벌써 야권이 총선 연대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했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4.27 보궐선거 관련 연대기구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에 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 여러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원만한 연대를 만들어내는데 저해야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은 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라는 것이 국민의 아주 엄한 명령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 국민참여당은 심각하게 정말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특히 민주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야권의 맏형으로서 다른
작은 진보 정당들을 초대해서 서로 마음속에 품은 것들을 나누는 이런 토대를 구축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당은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다른 정당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법에 관해서는 추후에 저도 당대표가 되고 또 다른 당의 대표님들 만나서 일단 상설 연대협의기구를 일단 만들고 그 안에서 제한 없이 각 당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토론하고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선언적으로 또는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확실한 답은 국민한테 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 건데 이제 저희가 규범적으로 우리 당의 당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요즘 약간 그런 구호를 쓰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이렇게 보고 이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는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는 국민이 자유롭지 않고 더더군다나 국가는 전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시민을 자유롭게 그리고 국가를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당이 무엇이 다르냐 이것은 자꾸 말로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이 당을 따로 할까? 창당되기 전에 뭐 진보를 지향하면 진보당들이 있고 또 뭐 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이 있는데 왜 따로 할까에 대해서 그것을 말로 논리로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서로 이제 다툼만 생기리라고 보고요.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누구든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정한 국민 지지가 확인되면 국가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그 길을 밟아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좀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진보 정당들은 자유에 대해서 조금은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죠. 그에 비해서 국민참여당도 저도 그러하고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최근에 제스민 혁명, 아랍권, 이슬람권의 사태를 보듯이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이고 가장 강력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그런 정치 권력은 장기간 존속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잘 실현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라고 봅니다. 반면 이제 진보 정당들은 정의를 대단히 강조해왔죠 지금까지. 그리고 거꾸로 민주당 쪽을 보게 되면 자유라는 면에서는 무척 그 정당이 민주화 그리고 정권 교체 과거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정당이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보기엔 좀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참여당이 집권당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노사관계라든가 또는 사회문화정책 전반 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강자를 편들고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저희 국민참여당이 어디 단체장 또는 국회의원을 좀 많이 내고 뭐 혹시라도 대통령을 배출하게 되면 참여당이 추구하는 사회의 미래 정치적 이상이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참여당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는 이해를 하고 지지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현재 많으시죠. 그것은 우리 당의 출범이 아직도 믿음성 있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우고 더 노력해서 저 당이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존속하고 발전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이구나, 이런 것을 결과로서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겠다는 그런 굉장히 큰 야심을 저희 당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 정당이라는 것은 서로 지향이 같으면 합칠 수 있죠. 지향이 같고 또 약간 큰 틀에서 같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 서로 공존하면서 또 경쟁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진보통합은 진보 정당들의 당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껴안고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제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지금 우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서로 간에 알아보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 저희 국민참여당과도 아마 곧 대화가 될 때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서로 연대하면서 가는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당과 조직까지도 합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서로 간에 통하고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타진해 보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결국 정당의 통합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통합할 때 국민의 지지가 따라올 것이라는 어떤 믿음,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논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무슨 총선 후보자 문제는 아직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지역에서 그러합니다만 아직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총선 후보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충청권에서도 반드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는 매우 확고합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우리 이재정 대표님께서도 충청권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는 우리 당이 역사가 짧지만 아직 단독 후보가 출마해서 낙선한 예가 아직 없습니다. 예, 그렇고, 예, 저도 그래서 당선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득표율이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만큼 나올까,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충청북도 당원대회 때 제가 1차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저께 영남권에 우리 당대회 때문에 가보니까 신공항 문제 때문에 아주 그 경북하고 경남 쪽, 부산 쪽이 나뉘어져서 아주 온 시내가 다 플랜카드로 도배되어 있는 걸 봤고, 여기 충청권도 마찬가지로 과학비즈니스 벨트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그 실사 프린트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뭐 수십억 원어치의 플랜카드가 발주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어떤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기획되고 그 입지를 선정할 때는 늘 지역 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개인도 그러하고 지역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만 나에게 좋기 때문에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죠. 누군가가 이것이 나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비로소 그것이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에 임하는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또는 충청권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시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 이것이 백지 상태에서 논의된다면 지금 이제 막 기획되어서 입지 선정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어디 할지. 근데 만사가 다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뭐 지난 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집권 세력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연장선 위에서 하여튼 중부권 어디엔가 하는 걸로 대체로 공감대가 사실 이루어져 있었고,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좀 불만은 있지만 아쉽고 그렇긴 하지만 기왕 저렇게 공약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안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백지에서 시작 논의를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뭐 선거 때 급해서 공약으로 했다 또는 뭐 공약으로 한 적 없다 이렇게 했더라도 뭐 표 때문에 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3년 해보셨으니까 이제 대통령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기에 왔다고 봐요. 지난 3년간의 교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난번 행복도시 문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정답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나 그 정답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그 문제의 역사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던 기대, 예상 또는 그 입지 선정과 관련돼서 이루어졌던 약속들,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존중하지 않고는 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근데 하물며 전 정부가 약속했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당사자들 입으로 약속한 것을 이걸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가의 기본이 신뢰인데, 우리 사회의 기본이 신뢰인데 그것을 훼손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뭐 솔직히 충청권에 이것을 건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충청권이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은 이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볼 때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번 충북 당대회 때도 당원대회 때도 제가 지난 시기의 약속, 그 약속들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던 형성되어 있던 시민들, 국민들의 어떤 기대, 그리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공감대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과격하게 이 문제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바라고요. 예, 이런 정도 말씀드려도 아마 충분히 의사표현이 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충청권의 이 주민 여러분들 또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이 논의를 하실 때 좀 제가 주제 넘은 청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항상 국익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연관해서 설명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대전 시민사회, 정치권 또 정치인들이 좀 더 해주시면, 그러면 타 지역의 시민들이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훨씬 더 대화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좀 함께 드립니다. 예. 대전이라 충남도지사 생각은 못했는데 안희정 지사는 제가 사실 선거 끝나자마자 저는 선거에서 지고 안 지사는 당선이 되어서 제가 된 것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선거 끝나고 경기도 선거 뒷정리를 하고 곧바로 제가 차를 선수운전해서 부여에 업무보고 때문에 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둘이 차도 한잔하면서 제가 축하를 듬뿍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아울러서 이제 충청남도는 사실 민주화 이후에 보수 정당 소속이 아닌 도지사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당, 도로 보면 새로운 집권당, 그리고 지사로 보면 새로운 정치인, 그리고 공직은 선출 공직을 처음 하는 분인데요. 안희정 지사가 정치를 20년 하면서 한 번도 출마를 못 해봤던 사람입니다. 남 선거를 돕기만 했죠. 대통령도 돕고. 그래서 그 공직을 안 해봤지만 그 짧은 기간이라도 그 청와대에서 좀 청와대 일을 사실상 좀 비공식적으로 본 셈이고요. 집권 초기에. 그리고 오랜 시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배운 일하는 그런 법을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충청도민들도 이념으로 뭐 이해관계로 이렇게 많이 분열된 예가 많았었는데 도민들을 통합하는 그런 도지사로서의 행보 이런 것들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도민들이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얼굴도 안 보고 뭐 어떤 행사는 따로따로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도지사이시고 많은 시련을 겪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어찌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면서도 통합돼야 되는 것처럼 충청남도 도민 역시도 서로 정치라든가 이런 생각은 많이 달라도 또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통합돼야 될 측면이 있고 이런 점들을 안희정 지사께서 잘 해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도민들께서도 좀 생소하고 또 처음 하는 공직이기 때문에 다소 미숙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좋은 정책을 펴고 그리고 충청남도가 사람들 사이에 정의와 평화를 수립하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지사임을 감안하셔서 때로 실수도 있고 미숙함도 있겠으나 너그럽게 포용해 주시고 또 지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끔 뒤를 받쳐주시고 밀어주시고 뭐 충청권도 수십 년 2인자만 한 분이 계셨는데 언제까지 그 2인자만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청권도 1인자를 낼 수 있어야죠. 그런 기대를 실어서 지사로 당선시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안희정 지사도 그런 기대에 긴 안목을 가지고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스스로를 가라더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모두가 사실 우리 참여당 같은 당은 아니지만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해 주기를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덕담이 너무 나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게 저희 당원들의 안희정 지사에 대한 솔직한 심정입니다.